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나 전 의원이 이런 결심을 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불출마 압력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됐고 당내에서 지지자들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을 가지고 대표가 안 된다 치고 대표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도 출마할까 그 대목만 남았을 거예요. 다음 정치를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나으냐 안 하는 게 나으냐 이 판단에서 마지막에 불출마적으로 기울었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만 차라리 출마해서 나경원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당내에서 기반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함직한데 결국은 비윤 또는 반윤으로 몰리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기질과 성정적인 요소도 작용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양지 쪽에서 쭉 커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응적이면서도 이렇게 해서 커온 정치인으로서는 이를 돌파해낼 만한 그런 각오와 이런 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좀 더 거칠게 설명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잃을 게 너무 많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네, 비윤, 반윤으로 몰린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공개적인 저격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이제 사과까지 내놓고 장구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윤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도 총선 공천도 받기 좀 어렵다 이런 판단.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인 나경원의 미래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4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내 반윤 프레임에 갇힐 경우에 반윤으로 찍힐 경우에는 정치적인 미래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니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지만은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를 했고 또 배우자의 뭐 대법관설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는 너무나 잃을 것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결정적인 배경도 결국은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나경원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 3위로까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정치인 나경원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다. 정치적 DNA가 결국은 여기까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역정을 쭉 보면은 이제 이해찬 퀴즈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해서 계속해서 꽃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화, 잡초 같은 그런 질긴 생명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정치적인 연명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이런 선택을 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자로 생각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역정이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분 다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이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에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이 의미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번 선언문에 좀 뼈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의 정치 현실이 낯설다.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정치 현실이 낯설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 전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20년 정치하면서 못 봐왔던 거다. 어색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말라. 이 부분이 의미가 있고, 좀 더 나경원 전 의원의 말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질서 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나름의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만은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솔로몬 이야기를 한 게 결국은 당 이야기라 당을 자기가 출마하게 되면 당은 어차피 또 친윤 비윤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당을 지켜온 나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나름의 그 고민을 털어놓은 시점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게 이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은 자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 말 그대로 선당 후사를 위해서 그래도 잘 들어갔다. 이 어차피 어려운 건데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도 당원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평가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 대목은 나중에 그리고 3월 8일 이후에 정치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나 전 의원의 결정이 그때 옳았다. 오늘 말이죠. 그 옳았다 아니면 정치로 미스였다는 게 판명된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섰고 특히 이제 당내 초선의 50명이 공개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 가지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전문을 좀 봤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이 선당 후사 그리고 또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불출마했다라고 포장을 했는데 이건 뭐 일종의 포장 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용감히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불출마한 것이 용감한 것입니까? 압력에 굴복해서 불출마했는데 이건 용감한 것이 아니고 비굴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경원 사태로 보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출마할 자유도 없는 그런 정당이에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국민의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대통령 아니라 또 뭐 대통령실 내지는 뭐 50명의 집단 압력에도 본인이 굴복하지 않고 출마해서 이걸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질서 정연함,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질서한 생명력을 보여주려면 본인이 출마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출마 기자회견이 아닌 불출마 기자회견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성명서 한 장, 그것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나마 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장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퇴장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스스로 정치적인 위기를 엄청나게 불러들인 그런 나경원 전 의원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대목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좀 이렇게 저 언행이나 그러는 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흘러오지는 않았다. 뭔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본인이 정확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어찌 됐건 이 전선 자체 당 대표 선거의 전선 자체가 친윤과 비윤 또는 반윤으로 갈라진 이 점을 본인이 적어도 한다 4월 8일까지 끌고 나가기에는
이거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설명하지라는 대목에서 많이 걸렸을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진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친다 그럴까? 양쪽을 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판단을 좀 한 대목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분열상시키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게 뭐 팩트 폭탄이 된다 그럴까? 이런 데 대한 대목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어차피 여론조사상 안 되게 됐는데 보니까 네. 대표하기 힘든 구조라면 이게 나중에 되면 또 한 번 더 김기현이냐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일찍 포기하자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는 게 좀 속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불출마를 선택한 나경원 전 의원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김기현, 안철수 뭐 양자 구도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했던 이 표심은 어디로 향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오늘 기자들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자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난 누구를 지지할 거냐? 내 공간이 없다. 이 전당대회 국민은 내가 낄 공간도 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만히 있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향했던 당원들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뭐 4대 6 모르지만 조금 더 많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전부 다 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김기현 의원 쪽으로도 글쎄 이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기 힘들어요. 어찌됐건 조금은 더 김기현 쪽으로도 가겠지만 조금 더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다. 그럼 안철수 의원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원 분포를 보면 84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통령을 등에 업은 일부 세력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발호하고 득세하는 모양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하게 되면 또 김기현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봐요. 네, 당권 구도가 사실상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양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6.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양자 대결 구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이기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43대 37로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폴리니스 같은 경우도 48대 42로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특히 이제 YTN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49대 39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을 10%포인트나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지금 다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드랍하면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이 표가 어디로 누구에게 더 많이 갈 것이냐, 누가 유리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2배 이상이 김기현 의원에게 가는 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에게 49%, 나경원 의원 지지했던 표가 반면에 김기현에게는 24%밖에 안 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폴리뉴스에서는 나경원 의원 지지자들의 60%가 안철수 의원에게, 반면에 이제 31%는 김기현 의원에게 이렇게 2배 차로 가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가도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고 실제 당대표 선거는 책임당원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적으로 흐름은 맞겠지만 꼭 일치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 넘게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책임당원을 상대로 해서는 37%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괴리가 과연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 빠진 자리에 과연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게 이길 것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게 이길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가상 양자 대결을 해석할 때 조심스러운 대목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 여론조사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300몇 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대표는 당원 직접 투표로 뽑아요. 모바일 투표로 뽑아요. 84만 명. 이 지점을 정확해야 돼. 그러면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민의힘 지지자층 여론조사에 나온 그와 당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원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점을 김기현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조금 앞서 있지만 양자대결로 가면 크게 앞서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비슷할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원들 투표율이에요. 결정이에요. 투표율.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만약에 높으면 83만 명 가운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높으면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해요. 투표율이 낮으면 아주 우리 당의 골수 지지자층들만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해요. 말을 바꾸면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40 이상, 20, 30, 40 수도권 사람들, 수도권 당원들이 아 이번에 야 재밌는 데라고 해서 투표장에 나올 것인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 대통령실에서 민다는 김기현 의원이 되는 모양이네. 아 우리 안 나가도 되겠네. 이 판단을 할지 빠지게 될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좀 전망을 한다면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전망한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박빙의 우세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나 전체의 흐름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박빙의 우세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책임당원의 구성 표심이 과거 28만 명일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30, 40의 젊은 표심이 32%로 크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의 비중이 3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PK, TK의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표심 변화에 유리한 후보는 누구냐? 안철수 후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높고 또 수도권의 표심, 또 2030 젊은 층의 표심에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런 판단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당원 같은 경우도 조직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겠지만은 과연 84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표심들 전체가 조직표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상당 부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게 전망은 다 틀릴 수 있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또 중요한 게 3월 8일까지 2월 2일, 3일 후보 등록 3월 8일까지 7번의 지역 순회 경선이 있어요. 토론을 한다고. 지역 순회 정견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너 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간중간 제가 보기엔 서너 번의 텔레비전 토론이 있다. 여기서 안철수, 김기현 두 강자가 붙어서 어떤 정견을 발표에 따라서 진과 다른 국민이 정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3월 8일 날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게 되면 이틀 후 3월 10일 날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간 그 3월 8일, 9일, 10일 오전까지 굉장한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는 적어도 10,000명이 안 되는 7, 8천 명의 당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어요. 대의원들이 네. 전국에 모여가고 이거는 사실 버스 타고 오면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누구 좀 제 입장을 봐서라도 지지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하면 대부분 다 우리 위원장을 위해서 우리 의원을 위해서 투표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모바일 투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의원 숫자, 당협위원장 숫자가 한쪽에 많이 민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도 또 하나 사실일 겁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첨언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전당대회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비상에 걸린 것이 사실이에요. 친윤 입장에서는 왜냐 김기현 의원이 상당 부분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설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원조 윤핵관들도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일종의 뭐 지지선언 내지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꼭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내가 뭐 토다는 것은 최소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히 대통령의 뜻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다 전달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엔 나오는 것도 정치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김기현 의원 쪽의 전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이 뒤로 쑥 빠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의 쟁점은 뭐가 되냐면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 이거는 출신 지역이나 선거구 문제가 아니라 가장 표가 많은 수도권의 민심과 정서를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냐. 이 대목 싸움이 붙는다고. 나중에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영남 자민련이냐 수도권 압승이냐 수도권 승리냐 이 대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도 수도권에 집중할 테고 안철수 윤상현은 수도권에서 먹히는 후보라는 걸 당 대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할 거다. 쟁점은 수도권으로 옮겨오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토요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의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당내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모임을 결성한 배경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두 가지 움직임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번 본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지금 또 28일 날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법리적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결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험의 초선 강경 의원들의 모임 해가지고 오찬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지원 결속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두 번째로는 개혁의 딸들도 집결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비명계의 움직임, 목소리는 좀 잦아들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이런 행보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바 비명계들은 나름대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길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 비명들은 현실화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트 이재명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거예요. 즉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의 미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미래, 즉 공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사이제라든지 또는 뭐 민주주의 4.0 이런 움직임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과연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복잡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철험회일까? 3일 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찰 나가는데 철험회가 뭐죠? 금수완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강성친밀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하고 원수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3일 후에 검찰 나가는데 좀 지원해달라. 나 들어가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을 공격해달라는 나름의 메시지가 깔려있다. 그리고 27일 날 꼭 나오라는데 왜 28일 날 토요일 날 할까? 그거는 언론도 겨냥한 거다. 금요일 날 나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뉴스에 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나가면 토요일 날 기자를 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월요일자에 한 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목도 다 계산해 넣은 거다. 또 하나는 의원들은 나오지 마세요. 저 변호사 한 명 나갑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토요일이니까 더
모으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 앞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날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재명 외칠 거다. 방어를.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까지 다 계산에 넣은 행보다라고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